20여 년 전 겨울, 예상치 못한 사고가 한 과학자의 연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블랙아이스를 운전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고 이후 수많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된 건데요. 네, 이 장치가 세계 최초로 블랙아이스를 검지하는 장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끈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감지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오늘의 주인공이 필수적으로 찾는다는 이곳. 여기는 터널 안을 모사해 놓은 거고 여기는 터널 바깥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기상 재현 실험이 강우를 재현할 수 있고 강설을 재현할 수 있고 터널 안에서는 안개 상황까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구축된 기상재현 도로실증센터인데요. 기상 악천후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실증 실험을 통해 연구 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상 조건만, 날씨만 춥다고 하면 겨울에는 눈을 언제든지 뿌려서 마음 놓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연구할 때는 정말 기묘한 시설이고 우리 도로 안전, 교통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실험 시설입니다. 도로 위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교통공학자 장준환 박사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른 도로 환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의 주 업무. 특히 겨울철엔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도로 결빙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끄럼 사고가 많은 요즘 노면 상태에 따른 미끄럼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노면의 그 미끄럼을 측정하는 장비로 저희가 지금 마른 노면과 또 눈이 쌓인 노면 그리고 이제 얼음이 블랙아이스가 생긴 노면에 대해서 미끄럼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전문 장비로 마찰력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마찰력이 크면 그만큼 미끄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실험. 마른 노면에서의 마찰 계수는 어떨까요? 측정 장치가 거칠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높은 마찰력을 보였는데요. 아까하고 차이가 좀 많네요. 미끄러움은 0에 가까울 것이고 안 미끄럽고 거치다면 150배의 수렴할 정도로 가게 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마른 노면이 아닌 눈길과 블랙아이스에서의 마찰 계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 측정 장치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비교적 적은 마찰력을 보였는데요. 특히 블랙아이스는 마른 노면에 비해 마찰력이 약 3배 이상 적어 미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특히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 잘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다 여기 이 전체가 지금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미끄러운 블랙아이스는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측정했듯이 산술적으로 보면 저희가 마른 노면에 비해서 6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의 감속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만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발생된 도로는 예상치 못한 차량 회전이 생기기 쉽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더욱 심하게 미끄러져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블랙아이스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모든 사업용 차량에 이런 타코그래프, 이 아날로그 타코그래프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차량의 RPM, 속도, 가속도 이런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비행기로 말하면 블랙박스 같은 장치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존에는 이 아날로그로 이렇게 수집되던 것이 우리나라 2013년부터 디지털로 바뀌어서 블랙아이스를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 장치에 삽입해서 저희가 블랙아이스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장준환 박사팀은 블랙아이스 발생 지점에서 미끄러지거나 헛도는 차량의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그리고 이 정보를 교통정보센터에 전달해 뒤따르는 차량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쇄추돌 사고가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10분 또는 20분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최초로 미끄러진 차량을
정보를 뒤따르는 차량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 뒷차량들은 감속을 하거나 또는 속도를 줄여서 그 사고를 피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 차량이 미끄러질 때 그 상황을 검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발생 후에 뒤따르는 차량이 시간차를 두고 접근해 연쇄 추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 뒤 차량이 앞 사고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블랙아이스 구간 접근 시 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DTG로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또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헛바퀴가 돌면 이 부분이 미끄러운 이벤트를 검지해내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위치, 속도 등 각종 정보가 기록되는 이 장치를 이용해 도로 위험 정보를 파악해 볼 텐데요. 갑자기 미끄러운 노면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1번이 뜨듯이 미끄러운 이벤트가 검지되게 됩니다. 블랙아이스 발생 구간으로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한 차. 그런데 발생 구간에서 급제동을 하자 차가 미끄러지고 기록계의 숫자가 1로 바뀌었습니다.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헛바퀴가 돌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한 기록계가 블랙아이스를 감지한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키드 현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출발할 때는 헛바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차량이 차체가 움직이는 속도와 차량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차이의 임계값을 저희 연구에서 찾아서 그러한 부분을 디텍팅을 해서 이런 미끄럼 이벤트를 검지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른 노면보다 미끄러운 노면에서 두 속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 중요한 정보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차를 잘 아시나 봐요, 그러면. 차를 잘 아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블랙아이스를 검출하려면 차량의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 차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차체가 움직이는 속도는 저희가 GPS가 있으니까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서 처음에 카센터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소를 다니며 조언을 구해봤지만 쉽사리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한 정비소 대표로부터 정보를 얻게 됐는데요. 마침내 차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를 산출할 수 있었죠. 처음에 카센터를 가니까 이 카센터 이 사장님들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 신호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왜 필요한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게 도로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블랙아이스를 탐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속도를 뽑고 싶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시그널을 뽑아주셔서 저희가 초기 단계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 지식도 직접 습득하고 블랙아이스가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연구에 대한 열정을 보였던 장준환 박사. 하지만 때론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다는데요. 블랙아이스 연구를 2018년도에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2019년 겨울에 제가 출근하면서 그게 그 램프였습니다. 연결로 고속도로를 타는 램프였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블랙아이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잠깐 미끄러졌지 미끄러지려고 미끄러진 게 아니라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연구하던 장준환 박사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도로 전문가조차 블랙아이스를 인지하지 못한 현실에 사전 감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핸들을 돌려서 많이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서 사고는 면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미끄러지고 나서는 아마 미끄러지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하셨을 겁니다. 등에서 땀 나는 경험을. 정말 출근하고 나니까 땀이 이만큼 나서 이 블랙아이스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 그게 블랙아이스의 특징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은 뒤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된 장준환 박사는 결빙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초반에는 개인 차량으로 빙판길을 운전하며 무거운 측정 장치를 들고 나르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연구는 정말 그 순수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아이디어를 검증해보는 사전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큰 디바이스, 이 큰 디바이스를 가지고 일반 운전자한테 쓸 수 있도록 상용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을 차에다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를 검증하던 제품은 그래서 노트북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상용 제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슬림하게 작게 만들어서 현재 상용품으로 시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간편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장진환 박사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더 많은 국민들에게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장진환 박사의 목표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가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저희 기술을 이전해 준 업체이고 실제로 현장에 보급된 블랙아이스에서 미끄럼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쪽 업체에 있는 플랫폼으로 그 정보가 수집이 되고 여기 표출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에 이제 눈이 왔을 때 함께한 지도 약 10년. 이젠 공통의 가치를 나누고 있다는데요. 도로 위험 정보를 알려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일부 사업용 차량에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핸드폰으로도 나오는 거네, 그죠? 연 300만 킬로미터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저희 쪽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는 지금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제 퇴근하세요? 아니요, 오늘은 퇴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오늘은 블랙아이스가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장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는지 지금 탐지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잘 생기는 날이 있어요, 따로? 블랙아이스가 잘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비가 올 때 추웠다가 따뜻해진다던가 이런 날씨에 블랙아이스가 잘 생깁니다. 인버터를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특성상 발생 구간 정보를 얻기 위해 밤에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데요.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적외선이 지금 여기 밑을 조사하게 되고 여기에 측정된 빛을 다시 이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굴절되었는지 굴절되지 않았는지 굴절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측정해서 지금 블랙아이스가 있다 또는 바닥에 습기가 있다 이런 부분을 검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 구간을 찾아내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도로를 순찰하는 것. 노면의 온도와 대기 중의 습도 등 도로 기상 상태를 측정해 의심 구간을 정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좀 응달이 많이 지는 구역이라서 대기 온도보다 노면 온도가 훨씬 더 낮아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노면 상태는 계속 드라이 상태로 되어 있고 도로 온도는 노면 온도를 계속 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순찰 중 습도가 높고 그늘진 곳이 나타났습니다. 스톱. 앞으로 50cm. 이 구간의 노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블랙아이스 발생이 의심되는데요. 스톱. 자, 여기서 이제 내려서 실제로 아이스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니 도로 위에 얼음이 생겨 미끌거리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만져보시면 지금 매끈매끈합니다. 실제로. 네. 네, 표면이 얼음이 약간 있죠. 네네네. 부드러운 느낌. 네네,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막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블랙아이스가 생기지 않지만 야간에 기온이 쭉 떨어지면서 습도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 이 얼음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정말 새벽에는 굉장히 위험한 블랙아이스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블랙아이스와 관련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진환 박사. 알고 보니 남모를 사연이 있었답니다. 제가 처음 연구원 입사해서 현장 조사를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강원도 고갯길은 다 잘 넘어왔는데 평지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량이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서 제가 차 문을 위로 열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2000년 초
도로의 교통량을 살펴보기 위해 출장을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전혀 다른 연구를 하고 있던 그에게 블랙아이스 사고의 위험성과 연구의 필요성을 몸소 겪었던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두 명 다 안전벨트를 꼭 매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치진 않았고요. 단지 차는 그때 사고 이후로 폐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 자체에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그 사고 건수보다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잠재적인 불안감을 운전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앞에 블랙아이스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어떠한 기술이 있을까라고 제가 한 10년 정도 고민을 하게 됐고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안전사고. 장진환 박사는 연구자인 그 또한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로 안전 기술의 또 다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2차 사고로 발생되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술은 터널에서 최초 사고음 또는 사고가 날 것 같은 스키드음을 사전에 탐지를 해서 뒷차량한테 알려줌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터널에 부착된 음향 센서에서 충돌음, 타이어 펑크 소리 등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체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사고 음만을 분리하여 전광판에 사고 상황을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실제 사고가 나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피디님, 여기서 터널에 그 사고 차량 충돌음이 들렸는데 혹시 들리셨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 테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십시오. 충돌음 혹시 들으셨나요? 사고 소리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셨나요? 네. 저희 기술이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터널에서는 이러한 많은 소리가 동시에 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음 중에서 이 조그맣게 들리는 충돌음이라도 충돌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 패턴 자체가 우리 귀에는 이 바람 소리만 선명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패턴으로 보면 각기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인 충돌음만 추출하고 검지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터널 내 다양한 소리의 파형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학습시켜 사고 음만을 감별한 건데요. 이때 터널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표본을 획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마이크인데 이 부분은 연구 개발을 저희가 수행할 때 처음에 발로 뛰면서 실제 터널에서 사고음 데이터를 수집했던 마이크입니다. 기준이 되는 음이 뭐냐, 이 부분의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음을 우리가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 가서만 그런 음 획득이 가능해서 우리가 3년, 연구 개발하는 3년 동안 이 마이크를 들고 현장에 가서 많은 터널 실제 환경음을 수집을 했습니다. 장진환 박사가 선택한 방법은 실제 터널에 특수 제작한 마이크를 설치하는 것. 다양한 소리를 수집한 다음 알고리즘 성능을 개선시켜 사고음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게 마이크예요? 네. 여기 위에 마이크를 올려놨습니다. 원래 이제 이건 전기 들어가고 전선 들어가고 하는 장치인데 요 위에다 마이크가 조그맣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마이크는 이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보면 마이크처럼 보이지 않고 일반 회로처럼 보이는 그런 조그만 우리가 장치를 만들었고 그 장치를 벽에다 딱 붙여놔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음이 마이크에 연결된 회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의 사고 현황을 즉시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소리의 신호를 받아서 사고를 검지할 수 있는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지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특히 야간 운전자들이 사고를 즉시 파악하는 데는 정말 유용하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로 터널 내 사고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기술.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아줄 핵심 기술인데요. 터널 관련 사업을 진행해온 한 업체가 장진원 박사팀이 개발한 기술에 꾸준한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검지하죠. 네, 여기는 저희가 음량 분석 기술을 이전해주고 지금 사업화를 성공한 기업체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그 사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을 또 아주 경량화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검지율은 어떻고 또 판매 현황이라든지 기술 수준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점검차 이렇게 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이크 자체는 투 채널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터널 환경을 반영해 성능을 새롭게 개선한 마이크. 공공의 이익에 활용될 장치인 만큼 장진환 박사는 기술 이전 이후에도 기술적인 측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확인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세대 소리를 이용해서 터널에 사고음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처럼 안 생겼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능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실제 마이크와 연결된 오디오 케이블이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실제 터널 환경 속에는 이런 뭐 하울링 같은 이런 울림 현상들은 있지만 저희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깨끗한 음질로 좀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예시를 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2019년 이제 기술 개발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 튜닝이 필요하고 꾸준한 학습이 필요한데 건설기술연구원 쪽에서는 계속 꾸준한 이제 기술 지원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이외로는 이제 해외 수출 또한 같이 협업해서 이제 검토 중에 있는 중입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장진원 박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오셨어요? 오늘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 발표하러 오늘 국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발표할 DTG를 이용한 블랙아이스 검지 장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발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일도 되게 많잖아요. 네, 다른 일도 굉장히 좀 많긴 하지만 저희 연구 성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돼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 입법이라든지 각 정부 부처에서의 협력 또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연구 성과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개발한 기술이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장진원 박사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학기술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낮춘 공학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 검지부터 소리로 터널 내 사고를 검지하는 기술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높이는 장진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진데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과정은 모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충분히 있고 그 충분히 배운 경험이나 지식은 그 다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밑거름이기 때문에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자라고 썼습니다.